안녕하세요. 균형 잡힌 삶을 만들어가는 남자 최성훈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장으로 이어갈 텐데요. 벌써 1부의 마지막 장인 3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김동학 대표님의 위키독스 도서 중에 파이로 배우는 하네스, 그 중에 1부 파이라는 작은 하네스라는 1부에 지금 이제 3장 들어갈 텐데요. 들어가기 위해서 하이노트를 생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3장 터미널은 무서운 검은 화면이 아니다. 표현이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네. 보죠. 이렇게 추가가 됐고 옮겨놓고 2장 여기 있고 3장 이렇게 해서 일단 위치를 저장하겠습니다. 위치 저장하고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파이는 터미널에서 열립니다. 자, 터미널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터미널을 파이가 일하는 작업실로 이해하는 것, 요게 이 장의 목표라고 합니다. 터미널은 이 작업실이다. 작업대다. 이렇게 이해하는 걸로. 자, 터미널은 주소창이자 작업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디렉토리나 체인지 디렉토리 해서 경로를 이동하는 것들 명령, 그리고 주로 이런 명령들을 쓰고요. 다 봤던 내용이라 좀 넘어가는 거예요. 초보자가 알아야 될 최소 명령 다 했던 거고, 캣이라는 게 나오네요. 캣은 뭐냐면 자, 할까?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고요. 이 안에 뭐를 볼까? cd 체인지 디렉토리에서 hr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리고 ls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파일이 있는데, 이 중에 리드미 파일이라는 텍스트 파일인데 요거를 보고 싶어요. 이때 cat이라는 명령을 쓰고 파일명을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를 치면 아이고야 길다. 파일 내용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게 이제 cat 명령이에요. 그리고 cp 이거는 파일 복사할 때 쓰는 명령이고, mv는 이동하는 그 명령입니다. rm은 삭제하는 명령이고, cp 원본 복사본 하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리드미가 있었잖아요. cp 해서 리드미 파일을 리드미2라고 해서 복사를 해볼게요. 그러면 카피가 돼서 ls 해보면 2가 만들어진 게 보이죠? 이게 복사하는 명이 카피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mv는 이동하는 건데 원본에서 새 이름으로, 그러니까 복사가 아니라 변경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mv move예요. move. 이동하는 건데 이걸 이름 바꾸는 용도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리드미 2 md를 만약에 리드미 3 md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mv 명령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ls 해보면 2가 3로 바뀐 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mv로. 그리고 rm은 삭제하는 거예요. rm 하고 이렇게 리드미 3 md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ls 해보면 삭제된 게 보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보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라는 것도 있는데, 에코는 그 출력하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를 출력하는 건데, 요거 에코만 이렇게 해가지고 찍고 엔터 치면 그 메아리 있죠. 메아리 야호 하면 저쪽에서도 야호 들려준 그거예요. 원래 에코가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파일을 배운다 라고 메시지를 줬더니 그래 오늘부터 파일을 배운다 라고 이제 에코 메아리를 돌려준 겁니다.
그런데 이 메아리 돌아오는 거를 note.md라는 파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ls에 보면 note.md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캣이라는 걸 사용해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랬죠. note 여기 하면 오늘부터 PI를 배운다 라는 그 돌아온 이 메시지를 여기다가 텍스트를 파일로 만들어주는 걸 echo라는 명령으로도 할 수 있다. 캣은 내용을 보는 거다. 파일 내용을 보는 거다. 이렇게 하고 rm은 지우는 거다. 노트 지우는 거다. ls 하면 노트가 사라졌죠.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넘어가고요. 그리고 파이 명령은 우리가 아직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쓰면은 없는 명령이라고 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파이라고 한 다음에 이제 파이가 열리면 이런 거를 이제 해볼 수 있다. 이 폴더에서 파일을 읽고 내가 무엇을 시작했는지 설명해줘 뭐 이런 거. 그리고 작은 실습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대요. 네. 그리고 파일을 켜기 전에 안전 확인을 해주시고 현재 디렉토리 확인하고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확인하고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실행해도 되는지 파일을 실행해도 되는지 확인부터 하라. 그리고 리드미 읽기 전용 읽기 전용 모드로 그 실행을 해서 확인하는 걸 먼저 해보셔라.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경로 파일 주소 이런 폴더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현재 디렉토리가 파이 여기라고 하면 루트 그죠? 그럴 때 노트는 바로 보이는 파일이고요. 요 바로 밑에 있는 파일이고 캣해서 보면 보여지고 그리고 하위에 있는 것을 캣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절대 경로는 제일 앞에서부터는 하나 이렇게 루트부터 보여주는 거고 상대 경로는 현재 디렉토리로부터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루트는 처음에 슬래시로 시작해요. 그리고 현재 디렉토리는 앞에 슬래시가 없어요. 그냥 앞에 폴더명을 그냥 써주는 형태입니다. 파이에서 파일 책상에 올리는 법. 파이에서 골뱅이 써가지고 특정 파일을 올려놓고 그러면 컨텍스트에 들어갑니다. 컨텍스트가 그 책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작업 책상. 컨텍스트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 명령을 실행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요청을 하는 거죠. 그 여러 파일도 이렇게 골뱅이 해서 여러 개의 경로에 있는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드래프트 폴더 밑에 블로그 md 레퍼런스 폴더 밑에 아티클 md 이 파일들을 참고하고 이 참고해서 초안을 개선해줘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파이 화면은 4구역으로 나뉩니다. 시작 안내 영역, 그리고 메시지 영역, 그리고 입력창, 그 다음에 하단 정보 영역 이렇게 4가지로 이 창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고 해요. 시작 안내, 처음에 이제 파일을 딱 여는 순간 시작 안내, 그 다음에 메시지,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제 입력창을 주죠. 그리고 밑에는 상태, 지금 현재 컨텍스트 상태를 하네스 그러니까 어떤 명령을 실행하고 어떤 결과를 받았는지 보여주는 작업 기록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상태판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 상태판에 보여진다고 해요. 여기 이런저런 내용들. 자, 작업 폴더, 현재 폴더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세션 이름은 아마 유니크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 머리로 이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이름들은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리고 토큰 캐시 사용량, 얼마나 지금 내가 토큰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비용, 금액, 그리고 컨텍스트 사용량. 컨텍스트가 한정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모델에 따라서. 그럼 책상의 크기가 모델마다 달라요. 책상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 크기가 달라서 그 사용량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모델을 보는 거고, 현재 어떤 모델을 쓰고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하단 정보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해요. 자, 파이 안에서 쉘 명령 실행하는 방법은 느낌표를 쓰는 겁니다. 자, 느낌표 명령어, 이렇게 느낌표 명령은 실행은 하지만 결과를 파이에게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는다는 말은 실행은 하지만 출력을 모델의 맥락에 넣지 않는다, 컨텍스트에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얘는 실행 결과를 컨텍스트에 넣고, 모델의 컨텍스트에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라는 건 모델이 갖고 있는 거죠. 모델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으니까, 그 컨텍스트에다가 특정 명령을 해가지고 결과를 그 모델의 컨텍스트에다 넣어주는 게 느낌표 커맨드고, 그냥 출력만 하고 실제 실행은 되는데 이 컨텍스트에 올리지 않는 거는 느낌표 2개 커맨드. 요거는 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일반적으로 쉘 스크립트 명령을 쓸 때 없는 거라서, 이건 이제 그 모델의 맥락에 넣는지 안 넣는지에 대한 거라서 이건 좀 추가로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도구로 넣는 게 좋겠네요. 도구로 해가지고 배시죠. 배시 명령을 할 텐데, 저 배시 명령을 할 때 배시가 밑에 따로 없죠. 네, 그래서 이 배시 명령에 대한 거를 추가로 여기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배시 쉘 명령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넣어놓고요. 구분자를 넣어주고, 쉘 명령은 3 정도 해주고, 느낌표를 붙인 쉘 명령은 실행해서 그 모델에 보여주는 거고, 그건 컨텍스트에 올린다는 거죠. 그리고 느낌표 2개 커맨드는 맥락에 넣지 않는다. 요 차이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LS에서 현재 디렉토리를 모델한테 주고 싶어요. 알려주고 싶어요. 그때는 느낌표. 만약에 그냥 LS에서 출력만 하고 모델한테는 알려주고 싶지 않아, 그러면 느낌표 2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 줄 입력과 터미널 키 문제. 파이에서 긴 요청을 할 때는 한 줄로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여러 줄로 이제 해야 되는데, 여러 줄 입력을 할 때는 Shift 엔터를 사용한다. 네. 윈도우 같은 경우는 컨트롤 엔터를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이제 해줘라고 한 다음에 이제 뭔가 그 추가로 더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Shift 엔터로 해서 줄바꿈 해가지고 여러 줄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챗GPT도 마찬가지죠. 제미나이나 이런 프롬프트에 입력할 때 Shift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미에서도 똑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제가 AI로 채우기를 들어가면, 여기서 뭔가를 해줘라고 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바로 생성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Shift 엔터를 치면 여러 줄로 입력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 줄로 입력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좋은 터미널은 PI 사용 경험을 바꿉니다. 자, 터미널은 다 똑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다릅니다. 어떤 터미널은 키 입력을 전달하고 어떤 터미널은 일부 조합키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PI 공식 터미널 설정 문서에 따르면 키티와 아이템 2는 별도 설정 없이 동작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아이템 2예요. 이 터미널 창이 아이템 2라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웨즈텀은 설정이 이제 필요하고 요 도구는 터미널 도구가 좀 달라요. 그걸 얘기하는 거고, VS 코드 인티그레이티드 터미널, 그러니까 VS 코드라는 좀 그 개발할 때 쓰는, 코딩할 때 쓰는 도구가 있어요. 거기서 터미널을 쓸 수가 있는데, 그때나 혹은 윈도우 터미널 같은 경우는 Shift 엔터 또는 Alt 엔터 같은 조합키로 PI로 전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줘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윈도우 티묵스, 안드로이드 털묵스에서 차이, 운영체제와 터미널 환경에 따라서 좀 파일 사용 준비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 어디에서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윈도우즈는 파일 쓰려면 배시쉘에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git4 윈도우를 쓰면 git배시라는 게 있어요. 네, git배시를 사용하면 좀 더 편하게 파일을 쓸 수 있다는 거고, 티묵스 안에서도 파일을 쓸 수 있고, 다만 티묵스가 일부 보조키 정보를 제대로 넘기지 않으면 이런 Shift 엔터나 컨트롤 엔터가 일반 엔터처럼 보일 수도 있고, 이럴 때 다음 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티묵스가 하나의 창 안에서 터미널 창 안에서 여러 개의 화면 분리를 해가지고 쓸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어가지고 많이 쓰시긴 해요. 그리고 안드로이드 티묵스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제 뭐 그 터미널 사용하는 거겠죠. 스마트폰 내에서. 그때는 이런 설정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쉘 별칭은 파일 안에서 바로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별칭은. 네, 그래서 파일 안에서 쉘 명령을 실행할 때 별칭이 그대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팅을 해줘도. 그래서 배시 비대화형 모드, 즉 배시-c로 옵션을 실행을 하고, 이 모드에서는 별칭이 기본적으로 펼쳐지지 않습니다. 자, 파일 안에서도 내 쉘 별칭을 쓰고 싶다면 이 세팅스에 가가지고 이 쉘 커맨드 프리픽스라는 걸 추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리아스를 별칭을 별도로 주고 싶다라고 할 때 이렇게 세팅스 제이슨 파일에다가 넣고 실행하면 된다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G쉘은 예시고요. 그리고 배시쉘이나 다른 쉘 설정은 적어도 설정 파일에 적어두었다면 그 경로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설정은 별칭 확장을 켜고 설정 파일에서 알리아스로 시작하는 줄을 읽어서 파일의 배시 실행 환경에 불러오는 방식입니다. 초보자는 처음에는 별칭보다 원래 명령을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지금 이 별칭이 뭐냐면 ls-la라고 하는 게 있어요. ls-la 하면 이렇게 전체 파일을 차례대로 보여주고, 그냥 ls 이렇게 치면 옆으로 이렇게 쭉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로로 한 줄 한 줄 이 파일이 용량이 어떻게 되고, 뭐 어떤 파일이고, 권한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보를 같이 한꺼번에 다 보여줄 때 이 -la라고 쓰는데, l이라는 명령은 원래 없어요. 알리아스가. 요걸 지정해 줄 수 있어요. 그 ll이라고 쓰면은 요걸 길게 안 써도 ll이라고만 써도 명령이 동작하게.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놓고 ll 치면 이렇게 이 별칭만 가지고 이 명령을 한꺼번에 칠 수 있는 게 있는데, 초보자는 이렇게 하지 마셔라. 일단은 처음에는 ls-la 혹은 -al 옵션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명령을 쓰시는 걸 권장드리고, 별칭은 좀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필요할 때 쓰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터미널은 위험한가? 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RM 갑자기 막 삭제를 하거나, 이 -rf는 모든 그 현재 디렉토리 밑에 있는 모든 디렉토리와 하위의 그 파일들을 다 삭제하라는 명령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이 좀 위험하다. 예, 그래서 나쁜 건 아니지만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하네스의 실행 계층, 터미널은 실행 계층이다. 뭐 이건 뭐 계속 봐온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사용자가 터미널 안에서 모든 걸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터미널에서 좋은 질문 하는 법, 이거 고쳐줘 보다는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첫 번째 터미널 작업실 만들기 해서 특정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연습을 해보는 형태로 해보면 좋다.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파이가 열리면 이렇게 요청을 한다는 거죠. 이제 노트에다가 이걸 넣어놓고 이 파일을 읽고 터미널에서 이 명령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줘라고. 자, 그리고 이런 저런 것들은 실습에서 이제 할 거라는 얘기고요. 이 장의 이제 핵심 정리. 이제 터미널은 작업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다양한 명령들을 실행할 수 있고, 도구를, 그리고 파일 참조할 때는 골뱅이로 시작해서 할 수 있고, 쉘 명령은 파이에서 쓸 때는 느낌표, 그리고 느낌표는 이제 컨텍스트에 추가할 때, 모델한테 전달하고 싶을 때는 느낌표를 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느낌표 2개를 쓴다. 그리고 터미널 환경은 파이 사용 경험에 영향을 줍니다 라고 해서 이제 다양한 그 터미널을 사용해서 이제 세팅하는 거, 그런 것들 좀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별칭도 좀 이제 잘 쓰셔라 라고 하는 거고, 세팅즈에다가 뭔가 설정을 알리아스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필요하면 이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장의 결론, 터미널은 파이가 일하는 장소입니다. 터미널을 이해하면 파이가 무엇을 보고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명령을 실행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장에는 이제 파이 설치와 첫 실행을 다룹니다. 자, 2부로 넘어갈 거예요. 자, 2부는 초보자의 첫 파이 작업실 만들기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